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 50% 센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미국 여행을 한 3개월간 마치고 와서 오자마자 또 그때 여행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하고 배웠었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눈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복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되게 결혼식 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잘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제 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아주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이번에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같은 시간입니다. 타이틀 큰 거는 자유여행, 내가 직접 기획하기. 여러분 뭐 패키지 여행은 많이 다녀보셨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 사실 패키지 여행 다니는 것도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좀 여행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보면은 뭐 가이드 따라다니랴, 뭐 어디가 사진도 찍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길도 모르겠고 어디를 간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한 10일 정도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시면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성당인지 어디 갔다 온지 이게 두오모라 그러니까 다 두오모라 그래가지고 스페인도 똑같고 이탈리아도 같고 그러거든요. 문화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잠자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여행을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강연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자유여행을 꼭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셨겠지만 여기가 유명한 미국의 나바오족의 성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마 이 5, 60대 베이비 부모 분들은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얘가 뭐 마카로니 웨스턴, 존 웨인 뭐 이런 사람이 그 주연을 했던 그 서부 개척 시대 영화죠. 배경이죠. 여기가 인디안들의 성지예요. 얘가 바로 모뉴멘트 밸리입니다. 이런 곳은 꼭 자유여행을 가셔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과정은 제 얘기는 이제 끝냈고요.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날 텐데 오늘 이제 1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여행 내가 직접 기획하여 떠나기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이제 나만의 자유여행을 떠나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0%가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뭐 몇 개국을 다녀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나만의 여행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의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경험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여행에 대한 얘기는 오늘 쭉 이렇게 동기부여 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있는 27일 날은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AI. AI가 여러분 자유여행에 도움을 주는 아주 획기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구글만을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구글을 가지고 어떻게 자유여행을 계획하지 하는 기획,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꼭 준비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실습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습이 이 온라인에서는 참 힘들어요. 직접 이렇게 액티브하게 얘기를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강연을 뭐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해드리고 미리 AI와 구글을 좀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회차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여행 즐기기.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갑니다. 모든 걸 다 접어두고요. 여행 가면 이번에 작년에 3개월 다녀왔던 미국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걸로 떠나서 즐기고 왔습니다. 캠핑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실습을 할 거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세계 인구는 여러분 얼마로 생각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려 79억 명이랍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좀 몇 년 전만 해도 65억 명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79억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참 심각한 문제죠. 식량도 부족한데 뭐 자본도 딸리고 또 물가도 오르고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좁히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오늘 모임은 50%지만 60세 이상의 은퇴하는 사람이 무려 1,340
30만 명이 작년 기록입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 18.4%로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 20%, 즉 5명 중 1명이 노인인 뭐 60세 이상으로 따지면 이미 뭐 20%가 넘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이제 그 인구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50%를 이제 제가 정의하기는 뉴 시니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뉴 시니어예요. 옛날 시니어가 아니에요. 골방에만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나도 젊어. 나도 여행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돌봄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체력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그 세대. 여러분 같은 세대. 오늘 뭐 여행에 오신 강연에 접촉하신 분들은 무조건 뉴 시니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이냐. 저는 오로지 제가 여행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브로니 웨거라는 분인데요. 이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호주의 요양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부 일일이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봐가지고 그거를 종합 정리해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뭐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뭘까요? 여러분 아직도 죽을 날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이도 많이 남으셨고, 그렇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공감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저처럼 이제 공직자 출신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내 돈 주고 한 번이라도 뭐 일할 때 여행을 마음 놓게 다녀온 적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여행가이기 때문에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은 무조건 모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호주 분들이 이렇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호주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선진국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갈 때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후회거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그것도 아쉬운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죠? 호주 분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하죠. 남한테 폐가 될까 봐. 또 우리나라는 또 겸손이 미덕이다 보니까 남한테 내 느낌이나 감정을 싫어도 잘 표현을 안 하죠. 이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이거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오랫동안 이제 친척들도 있고, 동생도 살고 그래서 가봤는데, 보니까 그 호주 사람들은 5시가 되면은 다 퇴근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어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5시 이후부터 바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모임하고 주말에는 등산 가고 또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말 친구들하고 얼마큼 내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걸 후회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아주 하이라이트.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각자의 책임 같지만 이거 뭐 책임으로 돌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달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고요. 죽을 때 그닥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행이라고 저는 답을 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답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화면에 다 나오고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일을 적절히 하라. 일을 뭐 적절히 하는 게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평생 일만 하다 죽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표현을 적절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는 거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한 거하고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행이 답이라는 거죠. 자, 이게 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당신의 삶의 의미로 꼽는 5가지 가치가 뭘까요? 갑자기 뭐 인문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치가 있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5, 60대가 되면은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되죠.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뭘 위해서 내가 평생 이 인생을 바쳤지? 하는 거를 돌이켜보게 되죠. 이거를 선진국 17개 나라로 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PEW 릴레이션 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행복이라든가 삶의 의미에 대한 조사하는 국제적인 기관인데요. 17개 선진국, 그중에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맨 밑에 16번째 있죠. 삶의 의미로 꼽는 5가지 가치 중에 14개 나라가 전부 패밀리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제1의 가치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뭘까요? 물질적 풍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느낌이 없으세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보편적인 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물질 풍요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지 하는 그 이상한 그런 사상이 좀 팽배하고 있고요. 물론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기본일 수가 있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가족보다 물질이 앞선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가치라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부자가 되는 게 돈이 많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족과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독특하다는 거죠. 물질 풍요를 일본으로 한 나라는 17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보자 하는 얘기고요. 자,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죠?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행복연구센터장이라는 분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심리학박사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교 불근, 어느 거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강연했어요. 저는 이 강연에 꽂혀서 지금도 최인철 박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자,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행복을 주는 요소 중에 가치죠. 소유와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유가 경험보다는 행복을 덜 준다는 거죠. 즉 경험이 주는 거는 더 행복하다는 거죠. 평생 그 경험을 얘기하게 되고 회상하게 되고 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여행이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인데 여행은 부패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부패. 여행 가서 먹고 자고 놀고 친구와 얘기하고 그 현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다 행복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행이다 했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행을 더 자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완전히 정말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정말 행복을 찾아서 저는 여행에 이제 닥치고 여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뭐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제가 마치신 분에게 뭐 책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좀 밑에 제가 그래서 이제 답을 미리 써놨는데요. 이건 캐나다 로키의 레이크 루이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실제 호수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제 사진기가 좀 후져서 제대로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옥빛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빙하 호수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위에 제가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생각했어요.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어떤 활동보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하여튼 인문학자인데요. 행복을 찾는 일에 가장 활동이 여행이라는 거죠. 이곳에 가면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고요. 자, 그게 가능한 건 뭘까요? 자유여행이 답이라는 겁니다. 저런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 루이스 같은 데에는 저 장소, 아까 그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소에는 자유여행이 아니면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작년에 여름에 미국 그랜드 캐년에 있는 가서 일출을 보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포즈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여행이거든요. 자, 이미 대한민국 50% 시니어들의 여행 트렌드를 조사한 여행 OTA 업체죠. 유명한 익스피디어. 여러분 뭐 여행 뭐 호텔이나 항공권 같은 거 예약할 때 익스피디어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여행 트렌드를 조사했어요.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행복한 인생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1위가 여행이었어요. 84.5%. 대부분이 한 번쯤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뭡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88%가 자신의 힘으로 직접 여행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싶다. 나만의 주도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효도 관광 같은 거는 보내주면 가겠지만 그닥 흥미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매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항공권과 숙박을 무려 54% 정도 되는 시니어들이 이미 자기가 직접 예약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DNA랄까요? 마음속에는 이미 자유여행, 나만의 여행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OTA 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익스피디어 외에 부킹닷컴이라는 곳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주 대단한 이 OTA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항공권이나 뭐 숙박권 이런 걸 끊는 곳인데요. 부킹닷컴에서 금년도 여행 트렌드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부캐 여행입니다. 부캐 여행. 본캐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게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본캐는 본래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캐는 또 다른 나. 나의 자아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죠. 내가 어떤 아바타라고 그러면 그런 아바타로 살고 싶은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이 부캐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다음에 무계획 여행. 뭐 계획해서 여행 떠나는 것도 좋지만 무계획 여행. 근데 무계획 여행을 가는 게요. 무조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하고요. 나 혼자는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가는 것도 무계획 여행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성비를 겸한 럭셔리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럭셔리 여행. 이게 뭐냐면은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한 하루 이틀은 정말 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한 번 가더라도 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트렌드들은 보면은 적은 돈으로 많은 나라 가기.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유럽 7개국을 무려 7박 8일에서 다녀오는데 뭐 얼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7박 8일이면요. 유럽의 한 개 나라도 보기도 힘든 여행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작은 돈에 가더라도 한 곳에 가서 럭셔리한 여행을 하겠다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못지않은 스카이 스캐너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항공권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권, 여러분이 항공권을 끊으려면은 스카이 스캐너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건 셋째 날인 다음 주 28일 날 제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서는 엔터 투어먼트. 엔터 투어먼트는 뭐냐면 뭐 BTS 공연을 가러 간다든가, 그 다음에 뭐 꿀잠 여행을 간다든가, 아날로그 여행, 또 스몰 럭셔리 여행, 감성과 낭만에 처진 이런 여행을 가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여행은 뭘까요? 뭔가 다른 삶의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뭔가 다른 삶을 갖는 여행을 하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다른 창을 가진 같이 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기를 하는 다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갑을 맞이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여행은요. 남미 여행이었어요. 저는 한갑 여행을 남미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청춘이라는 친구들 여행 클럽을 만들어서 남미 5개국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도 제가 플랜을 짜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여행지를 찾아서 다녔었는데요. 부부 동반으로 정말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여행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시간이 지금 오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가면은 이게 이제 남미 여행 때 만났던 그러한 피츠로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꿈의 장소죠.
여기에 가면은 제가 여행복을 부탁해라는 이런 이제 부탁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러한 세상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들어 보이고요. 왼손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이러한 곳을 찾아오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죠.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손을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이런 여행복을 부탁해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트레킹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정말 감동을 느끼는 이러한 순간을 저는 여행복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여행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여행복을 트래블리스라는 용어인데 여행, 즉 트래블과 행복을 합친 얘기입니다. 뭐 여행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행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만족,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블리스라는 거는 더 없는 행복, 즉 영혼까지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즉 퍼펙트 해피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짜릿하고 가슴이 떨리는 이러한 행복을 블리스라고 하는데요. 블리스 내에는 해피니스가 존재하지만 해피니스에는 블리스까지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말 아름답고 내가 감동을 받는 곳에 갔을 때 느끼는 최상의 행복한 상태, 이거를 저는 이제 여행복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여행복에 대한 감정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여행복의 요소는 이게 자유여행의 요소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여행 속에서 이러한 행복한 충만된 상태의 감정을 가지려면 먼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유여행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유로움이라는 건 본능적인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자유로움을 어떻게 느끼느냐? 너무 바쁘고 짐도 싸야 되고 뭐 차도 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멈춤을 가지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행의 동행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굿 파트너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부간이거나 친한 절친이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들과 항상 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여행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부부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데 남편이 가면은 뭐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술만 먹고 뭐 불평만 하고 자꾸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여행 계획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굿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여행 가면은 재미가 있어야죠. 기쁨을 있어야 되죠. 근데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듯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가서 즐겁지 않으면 자유여행도 아니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요소들은 다분히 제가 이 표현을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주관적인 안정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여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여행하면 가서 무조건 신나게 놀고 뭐 아무렇게 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즐기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용어인 여행복이라는 정말 그 신조어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제가 좀 뜸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너무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는 좀 여러분에게 많이 정보를 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행복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제 여행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곳에 가서 정말 여행의 행복을 느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하면은 대개 이런 모습의 화면을 많이 보시죠. 저희들이 남미 여행할 때 마추픽추에 가서 이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런 장면 익숙하죠. 그에 갔을 때 정말 감동을 정말 받죠. 그런데 그 감동보다 더 익사이팅한 부분이 바로 와이나 픽추라는 제가 이게 화살표로 해놓죠. 그 마추픽추의 배경이 되는 산봉우리입니다.
저게 이제 암벽으로 된 산인데요.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장소에서 내려다보면은 마추픽추를 저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저게 거의 백두산 높이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장소가 2633m라는 그런 높이고요. 저기에 마추픽추는 약 2340m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두산 위치에 어떻게 저런 신전을 만든 석조 건물과 신전을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이게 뭐 거의 13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앉아있는 모습 왼쪽 뒤로 보이는 저 모양이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잉카인들은 왜 저 모양을 마추픽추의 모양 평면도를 독수리 모양으로 했을까요? 자, 진정한 여행이라는 건 이러한 풍경을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오고 나도 마추픽추 다녀왔어 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런 포즈를 취한 사진도 간직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 왼쪽에 손을 들고 있는 저러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곳에 꼭 올라가셔서 새로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좀 여러분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풍경인지. 제가 거기서 찍어온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 높이가 백두산의 높이라고 그랬죠. 그 산 속에 저렇게 꾸불꾸불 지그재그된 저게 18번의 지그재그가 있어요. 그 위에 저러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밑에서 보면요. 마추픽추가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어떤 뭐 끝자락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미를 정복했던 스페인 군대도 저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그 하이럼 빙햄이라는 고고학자가 우연히 저 밑에 마을에 갔을 때 마을 꼬마의 얘기를 듣고 저걸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왜 이게 그 독수리의 모양이냐 하면요. 잉카인들은 태양의 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을 항상 제사를 지내고 주로 이제 하지 때 제사를 지냈는데 태양의 신에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잉카 왕이 저기에서 신을 모실 때 그 신과 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이 하늘에 나르는 새를 독수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통해서 신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이죠. 태양신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우리가 있는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독수리 모양으로 해서 우리를 알아달라는 우리의 어떤 그 신을 모시는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저런 형태로 독수리 형태로 마추픽추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여행을 가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인생에 어떤 뭐 전환기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어떤 군에서 은퇴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직장을 옮긴다든가 그러면은 꼭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장소에 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상 일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는 다른 삶에 대한 생각을 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어떤 삶의 전환을 꾀한다 그러면은 다른 장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렌토라는 이 지중해가 보이는 이탈리아 이 해안가를 찾아갔던 이유가요. 제가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했어요. 군과 또 그 국방 관련된 연구소장을 한 7, 8년 하면서 40년간을 공직 생활을 하고 이제 닥치고 여행만 하겠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여행에 대한 어떤 기쁨을 안겨주겠다.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여행을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자유여행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고 삶의 전환을 하는 순간에 퇴직금을 다 가지고 저 소렌토 지중해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했던 것이 벌써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던 것이었고요. 또 자유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관계의 회복을 중요합니다. 행복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저런 경치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누구랑 함께 머물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패키지라든가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런 또 다른 요소를 즐길 요지가 없죠. 왜? 가이드만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기왕이면 자유여행을 떠나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내 평생 앞으로의 많은 추억을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같이 가기 바랍니다. 유대한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얘기가 있죠. 서로 비슷함에 감사하고 우리가 닮은 점에 감사하고 다른 것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실망하고 이 자유여행도 가가지고 싸우고 오신 분들이 뭐냐면은 두 번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존중하고 그분의 장점을 살려서 더 재밌게 살다 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비슷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나랑 뭐 결이 같다든가 뭐 생각이 같다든가 코드가 맞다든가 뭐 심지어 고향이 같다든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든가. 그런데 두 번째를 잘 할 줄 모르는 민족이에요. 다른 것을 존중할지 모르다 보니까 자유여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00% 여행은 다른 사람들과도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행복한 시너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여행이라는 개념에서 여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좀 딱딱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여행 그러면 뭘까요?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을 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신 이유도 여행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그네 여자에 행할 단일 행자입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그러면 트래블이죠. 그냥 외국에 가서 돌아다니면 된 거예요. 외국인으로. 그게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정은 좀 달라져요. 여정은 말 그대로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얘기합니다. 여행하는 노정. 똑같이 나그네 여자를 쓰는데 헤아릴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행어로는 journey라고 합니다. journey.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분들은 이번 여행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아서 좋았어.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했어요. 7개국을 뭐 7박 8일을 가든 뭐 한 달을 가든 간에 목표를 정해잖아요. 어디 볼게. 그럼 만약에 뭐 스페인을 간다 그러면 페밀리아 성당이라든가 뭐 마르세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둘러봤다 하는 걸 만족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7박 8일에 7개국을 가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나 7개국 다녀왔어. 지금까지 내가 70개국을 다녀왔어. 이런 얘기거리로 여행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행입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익스피디아라든가 또 스카이스캐너라든가 부킹닷컴이 예측했듯이 이제는 한 곳을 가더라도 럭셔리한 여행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또 나만의 낭만과 그 과정을 증시하는 그러한 여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정이 어떻게 반응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번 여행에서 베네치아에서 너랑 같이 비를 맞으며 걸었던 때가 기억에 남아. 이게 무슨 색이에요? 베네치아에서 비가 왔다 그러면 사실 망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정을 즐기는 사람은 동행자와 함께 누리는 감성적인 것. 또 그와 함께 나눈 추억을 중시하는 거죠. 이런 여정의 단계로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패턴을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몇 개국을 다녀하고 남이 못 갔으니까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뭐 동호회라든가 동창회 가가지고 너 여행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나 이번에 뭐 어디 뭐 코카서스 뭐 다녀왔어. 야, 그런 건 어떻게 가? 죄송합니다. 뭐 물론 우리가 다녀올 수 없는 뭐 새로운 곳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다녀오면 부럽기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아프리카를 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제대로 이러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정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간 곳에 또 갑니다. 저도 그런 형태인데요. 작년에 내가 미국 여행을 3개월 동안 다녀왔던 것도 미국을 저는 여행을 많이 갔고요. 뭐 유학도 다녀왔지만은 출장이라든가 해서
한 2, 30번을 갔을 거예요. 근데 또 3개월간 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을 또 가는 거죠. 또 깊이 있게. 심지어 제가 남미 여행을 갔을 때요. 어떤 일본인이 배낭 하나 메고 그 쿠스코에서 만났던 일본인 여행객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그하고 얘기를 했었는 남자분이었는데 이 쿠스코를 혼자 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는 페루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페루를 15번을 왔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오시면은 평균 한 달 내지 2달을 있다 간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과 여행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 내가 좋아하는 그곳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은 여정을 택하는 추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좀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컨셉이랄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살짝 돌려보는 얘기를 일부러 했었고요.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여러분 왜 자유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셨어요? 못 가는 이유가 뭐며 그걸 해결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얘기도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